첫 번째 경기 볼로냐 대 인터밀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볼로냐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 유기적 연계 2선의 침투 전개 중거리 활용도 높은 구조를 갖춘 팀이며 달린가는 제공권과 움직임이 모두 우수하며 박스 근처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침착한 마무리를 자랑한다. 파비아는 2선에서 템포 조율과 전방 침투 타이밍 조정이 훌륭하고 오르솔리니는 돌파와 슈팅 모두 위협적인 측면 자원으로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능력에 특화된 자원이며 수비는 더블 볼란치 중심으로 안정된 간격 유지가 가능하며 포백의 커버 능력 또한 실점 억제에 적합한 구조고 특히 홈 경기에서는 중앙 점유율과 패스 성공률이 눈에 띄게 상승하는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인터밀란은 3-5-2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측면 빌드업과 박스 안 침투에 강점이 있는 구조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주중 바이엘은 뮌헨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로 인해 주전 자원 다수가 피로 누적 상태고 아르나우토비치는 제공권과 위치 선정 능력은 좋지만 기동력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아슬라니는 기술적인 미드필더지만 강한 압박에선 실수가 잦으며 다르미안 역시 오버래핑은 가능하나 수비 전환 속도에서 빈틈이 생기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고 300은 전방 압박이 느슨해질 경우 박스 근처 공간 허용이 많아지며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인한 실점 빈도도 높다. 볼로냐는 홈 경기에서 전개 템포와 마무리 완성도가 안정적이며 특히 전방 유기성은 기동력과 수비 전환이 느려지는 팀 상대로 위력적으로 작용하는 구조고 반면 인터밀란은 주중 챔스 소화로 전체 팀 템포와 체력 효율이 저하된 상황에서 중앙 압박과 박스 커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이번 경기는 볼로냐가 홈에서 전술 유기성과 집중력을 바탕으로 흐름을 틀어줄 수 있는 결정적 기회다. 두 번째 경기 세비야 대 알라베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세비야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앙에서의 전개 안정성과 박스 앞 마무리 효율에 초점을 맞춘 팀이며 이삭 로메로는 1선에서 침투 타이밍과 슈팅 정확도 모두를 갖춘 피니셔로 최근 컨디션이 매우 좋은 상태고 페꾸의 페르난데스는 중거리와 박스 외곽 플레이에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하며 루케 바키오는 측면에서 돌파와 컷백을 반복하며 박스 내 공격 흐름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자원이며 수비는 포백 중심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상태며 홈 경기에서는 점유율과 라인 간격 유지를 동시에 해내는 구조를 보인다. 알라베스 역시 4-2-3-1 포메이션으로 대응하지만 마누 산체스의 퇴장으로 측면 수비 안정성에 심각한 결손이 발생했고 키케 가르시아는 활동량은 많으나 박스 내에서의 결정적 피니시는 기복이 심한 편이며 카를로스 마르틴은 공격형 미드필더지만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에 취약하고 카를로스 비센테는 속도는 있으나 측면 연계가 단조롭고 크로스 정확도도 떨어지는 편이고 무엇보다 측면 풀백이 결장하면서 박스 양 끝에서 세비야의 침투를 막아내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된 상황이다. 세비야는 홈 이점과 함께 루케 바키오 로메로 페꾸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전개 루트를 실전에서 효과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팀이며 알라베스는 마누 산체스의 퇴장으로 인해 측면 수비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 약점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고 이번 매치는 세비야가 전반적인 전술 완성도와 결정력 우위를 바탕으로 승기를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구도다. 세 번째 경기 장파울리 대 레버쿠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상파울리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앙 밀도보다는 빠른 측면 전개와 전방 압박에 초점을 둔 구조고 시나니는 타겟 역할은 충실하지만 전방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잦고 아폴라야는 박스 바깥에서의 움직임은 활발하나 연계 플레이보단 개인 전개에 의존하는 빈도가 높고 사드는 공격 템포를 조율하지만 중원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공간 침투와 타이밍이 종종 엇박자로 흐른다. 수비는 300 구조로 좌우 커버 범위가 넓지만 중원 압박이 약해 템포 빠른 팀과의 매치업에서는 라인 간격이 쉽게 무너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특히 후반 실점 비율이 높은 편으로 체력 부담이 누적될 경우 조직력이 쉽게 무너진다. 레버쿠젠은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 장악력 박스 안집중력 템포 유지 능력까지 완성도 높은 전술 구성을 갖춘 팀이며 시크는 제공권과 박스 안 위치 선정 능력에서 매우 안정적이며 텔라는 침투 타이밍과 슈팅 결정력에서 위협적인 전방 카드고 알레한드로 그리말도는 미드필드에서 공수 전환의 핵심 축으로 볼 배급과 전개 템포 조절에서 탁월한 조율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는 3백이지만 더블 볼란치와의 유기적인 커버가 잘 작동되며 상대의 전개 속도를 늦추고 템포를 지배하는 전략적 운영에서 리그 정상급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상파울리는 공격 전개 속도는 있지만 전방 연계와 중원 커버가 단절되는 구조적 한계를 반복 중이며 레버쿠젠은 시크텔라 그리말도로 이어지는 중심축이 전방 침투부터 마무리까지 매끄럽고 압도적인 전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전술 완성도, 수비 응집력, 후반 체력 유지까지 모두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레버쿠젠이 흐름을 잡고 상파울리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번째 경기 AC밀란 대 아탈란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AC밀란은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좌우 측면 전개와 하프라인부터의 유기적 전방 압박을 주력 전술로 사용한다. 이오비치는 제공권과 박스 안 위치 선정에서 안정적이지만 연계 플레이보다는 피니셔 성향에 집중된 자원이며, 풀리식은 측면에서의 침투와 컷신 능력이 탁월하고, 하파엘 레앙은 박스 외곽에서 속도와 기술을 결합한 위협적인 자원이며, 중앙 수비는 3백 간 커버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세컨드볼 대응이나 박사 본전 상황에서 불안정성이 종종 노출되고 있다. 아탈란타도 3-4-3 포메이션으로 맞대응하며 루크만과 파살리치를 중심으로 짧은 패스 전개와 박스 전방 압박에 능한 전형적인 기동력 팀이며, 레테기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모두 가능한 자원이지만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는 상황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 편이며, 파살리치는 박스 투 박스 유형의 미드필더로 침투 타이밍이 날카롭고 중거리 슈팅 능력도 갖췄고, 다만 수비 라인은 간격 조절이 매끄럽지 못할 때 상대 측면 침투에 흔들리는 장면이 나오며, 전체적으로 수비 완성도보다는 공격 기동성과 템포 유지를 중심으로 한 팀 색깔이 강하다. AC 밀란은 전방 결정력과 측면 전개에서 뚜렷한 강점을 보이며, 아탈란타는 기동력과 박스 전방의 세컨드볼 활용 능력이 뛰어나 한 방씩 치고받는 공방전 양상이 유력한 매치업이며, 다만 수비 밸런스가 양팀 모두 완벽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방적 흐름보다는 균형된 전개 속 팽팽한 대치 구도로 무승부 성립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다섯 번째 경기 생테티엔 대 리옹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생테티엔은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여 양측면 전개와 빠른 템포 전환을 시도하는 팀이며, 스타생은 볼 간수와 연계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나 상대 강한 압박 시에는 볼 처리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고, 카르도나는 박스 근처에서 과감한 슈팅을 자주 시도하지만 연계보다는 개인 플레이에 의존하는 장면이 잦고, 다비타 슈빌리는 측면 돌파 능력은 있으나 결정적인 크로스 연결이나 컷백 선택에서 안정감이 부족하고, 수비는 포백 기반이지만 미드필더 라인의 압박력이 떨어지고 수비 간격 유지가 불안정해 박스 근처 공간이 자주 노출되고 있고,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중원 수비 간격이 벌어져 이선 침투에 대응하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리옹은 4-2-3-1 포메이션으로 공격의 짧은 템포 전환과 전방 결정력에서 강점을 보이는 상위 전력의 팀이며, 라카제트는 박스 안 결정력에서 리그 최상위 수준이며 최근 흐름도 득점 기복 없이 안정적이며, 미카우타제는 중원에서 템포를 올려주며 셰르키는 전방에서 창의적인 공간 활용과 침투 타이밍 조절로 박스 근처에서 수비를 흔드는 패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 수비는 더블 볼란치를 중심으로 상대 전개 차단 및 역습 커버까지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중앙 수비의 커버링 능력도 높은 수준이다. 생테티에는 공격 템포는 빠르지만 중원 수비 집중력과 간격 조절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리옹은 라카제트의 결정력, 셰르키의 창의성, 미카우타제의 템포 조율까지 전방 조합이 완성도 높게 작동 중이며, 이번 경기는 리옹이 전술 흐름과 박스 근처 침투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가며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여섯 번째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빌바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레알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볼 점유율과 이선 전개 속도에 강점을 가진 구조고, 호드리구는 박스 안 침투 타이밍은 좋지만 고립 상황에서는 피니시 선택이 흔들리는 기복이 있고, 비니시우스는 개인 돌파 능력은 탁월하나 최근 경기에서 체력 저하와 연계 움직임 둔화가 관찰되고 있고, 발베르데는 중원 조율에서 핵심이지만 경기 내내 높은 템포 유지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태고, 무엇보다 주전 공격수 음바페가 퇴장 징계로 결정하면서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 중심이 흔들린다. 빌바오는 역시 4-2-3-1 포메이션으로 수비 블록 유지와 후방 빌드업 연계를 바탕으로 한 안정지향 운영을 펼친다. 고르카 구르제타는 제공권은 있지만 공간 침투보다는 정적 피니시에 가까운 플레이 스타일이며, 알바로 잘로는 간헐적인 전진 돌파를 보여주지만 전술 유기성에서 미묘한 단절이 있고, 알렉스 베렌게르는 크로스 빈도는 많으나 박스 내 수적 열세로 인해 마무리 효율은 떨어진다. 유로파 일정으로 인한 체력 저하는 레알과 마찬가지로 존재하며 전방 압박 강도가 낮은 상태다.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 결장으로 인해 박스 안 결정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빌바오 역시 공격 전개에서의 날카로움보다는 점유율 중심의 보수적 운영을 반복하고 있고, 양팀 모두 주중 유럽 대항전으로 인한 체력 저하 상태에서 이번 경기는 득점보다는 밸런스 유지에 초점을 두는 흐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며 무승부 시나리오가 가장 전술적으로 자연스러운 그림이다.